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원불교 한강교당에서 제7차 봉공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원불교 봉공의 재조명, 봉공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였는데요. 봉공이란 말은 나보다 공익을 위하여 힘쓴다는 뜻이죠. 이는 모든 종교의 공통된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불교의 봉공 정신에 대해 이날 학술대회에서 총평을 해주신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허석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허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원불교 한강교당에서 봉공학술대회가 열렸는데요. 우선 봉공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종사님께서는 자기 개인이나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인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라는 말씀으로 정전에 그렇게 봉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 이 봉공 앞에 무아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 봉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무아라는 게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나라는 실체가 없는 걸 깨닫게 되면 무아, 내가 나 없음에 큰 나가 드러난다는 그 성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아를 깨닫게 되면 나 없으니 나 아님이 없는 진짜 나, 대야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은의 곡물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큰 은혜 속에 나라는 게 존재한다. 이런 또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무한한 은혜 속에 살고 있고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이 보은 봉공은 선택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실현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분들께서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바로 봉공하는 삶,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성심성의를 다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원불교에서는 특히 천지 만물을 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예. 은혜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보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원불교인들의 삶의 어떤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 원불교에서는 또 무아 봉공이 원불교 교리의 결론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네. 네, 나보다는 공을 위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은 또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겠죠? 예, 맞습니다. 먼저 정전 교의편에 원불교 교리를 4가지로 강령 잡아서 말씀을 해주신 4대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각, 정행,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하라. 그리고 지은 보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은해라. 그리고 불법 활용, 불법을 세상에 활용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무아 봉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리의 결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무아 봉공을 대종사님께서는 사실 모든 종교가 실은 세상을 바르게 하고 생명을 이롭게 하는데 다름이 없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은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자기의 수행이나 깨달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봉공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날 봉공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강연과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발표들이 있었나요? 예, 먼저 이번 봉공학술대회는요. 2017년 원불교 봉공회가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거든요. 그때 원불교 봉공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과 그 원불교 봉공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이 학술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공학술대회 7차였고요. 네. 올해 주제는 원불교 봉공의 재조명 2번째, 그래서 봉공의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였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기조 강연과 3분의 주제 발표로 이어졌는데요. 이 기조 강연을 해주신 우리 연세대학교 이찬수 교수님은 이 봉공이라고 하는 이타적인 행위가 곧 영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이고 원불교의 봉공이 이러한
영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3가지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 분은 불교 사회복지 인연과 실천 사례를 말씀해 주신 우리 최종환 관장님, 그리고 한 분은 원불교 교무님이시죠. 이인광 교무님께서 4대 1회 설계에서 봉공과 관련된 설계 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께서 이 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그런 자원봉사센터에서 바라보는 원봉공회라는 주제로 각 분야에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이찬수 교수님의 첫 번째 기조 강연, 또 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우리 종교인들의 개개인적인 이 봉공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실천하는 복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번에 학술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라고 하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국가적인 복지 시스템, 그 서비스가 사실은 종교 활동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념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 원불교를 비롯한 각 종단이 상당한 규모의 복지기관을 운영하면서 복지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날 이야기 나와진 내용 중에 국가 정책과 종교의 공공활동이 상호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몇몇 발표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교가 지향하는 이타적인 이념과 사상, 그리고 이제 원불교로 말하면 이제 무아공공의 정신이죠.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행하는 그런 공공적인 복지 활동과 함께 해야지만 그 국가적 복지의 진정한 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강조를 여러 차례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마땅히 해야 될 복지 일들을 우리 종교가 대신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국가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종교인분들께 지도자분들이 항상 고마움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각 종교에서 각종 복지 기관을 또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예. 자, 우리 원불교에서는 각 교당마다 또 교구마다 봉공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원불교의 봉공 활동은 그동안 어떻게 좀 실천되어 왔을까요? 예. 이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넓게 보면 사실 원불교가 지향하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들이 실은 봉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것이 바로 공공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원불교 활동이 공공 아님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종교가 자칫하면 이게 자기 교단 일에 빠지다 보면 교단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구원하기보다는 자기 안위를 추구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원불교도 그럴 위험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종사님께서 특별히 원불교의 그 봉공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봉공회를 조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60년대에 이 대산종사께서는 4대 봉공회를 육성하자고 하셨죠. 그래서 출가봉공회, 재가봉공회, 국가봉공회, 세계봉공회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한 대산종사님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그래서 1977년에 원불교 중앙봉공회가 발족을 해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모든 교당에 가장 앞장서서 봉공회 활동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의 원불교 중앙봉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와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 특히 빈곤이나 질병이나 요즘엔 또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네. 이런 고통들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앞장서서 노력을 해오고 계시죠. 그래서 주제 발표해 주신 우리 불교 그 조계종에서 활동하시는 최종환 관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교 사회복지의 롤모델이 사실은 원불교였고, 그리고 각종 재난 현장에 당신들도 빨리 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제 가보면 원불교 봉공회 분들이 누구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헌신적인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에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그 자리에서 발표 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봉공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생각하면 저도 어릴 적부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뭐 봉공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원불교 제가 출가 많은 교도님들께서 봉공을 위해서 노력하신 결실이 오늘 한국 사회에서 원불교가 작은 규모이지만 4대 종교로 인정받게 된 중요한 밑거름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 원불교의 모든 활동이 봉공 아님이 없다라는 말씀. 네. 참 감동적입니다. 사실 원불교의 이 봉공회나 이 봉공 활동은 우리 모든 원불교인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교단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원불교를 앞세워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원불교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정말 그 큰 감동이 되고, 자, 이날 학술 대회에서 이날 학술 대회의 주제가 봉공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였습니다. 앞으로 원불교 봉공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위한 우리 교무님의 제언이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제언을 드릴 위치도 아니고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술 대회를 전체적으로 뭐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으로 이제 대신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먼저 시대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대종사님 말씀으로 하면은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개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공에 대한 인식과 그 활동도 그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사실은 개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봉공회 회원님들과 함께 이 봉공활동, 봉공회 학술대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요.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봉공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하고 새롭게 인식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평생을 봉공활동을 하셨지만 또 이 변화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학술대회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이 봉공에 대한 인식이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시대에 어떤 봉공활동을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까를 이 자리에서 고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이 시대의 변화에 봉공도 어떻게 발맞춰 나갈까 이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봉공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의 진입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교단의 뭐 봉공 분야만이 아니겠습니다만 봉공 분야가 갖고 있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또 진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세대는 꼭 젊은 세대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네. 네. 기존 기성세대들 중에서도 이 봉공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대사회는 좀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뭔가 한편으로는 연대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요. 또 자기 성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를 발견하고 그분들께서 쉽지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봉공 활동들을 다각도로 전개를 한다면 앞으로 봉공이 시대화되고 생활화되고 대중화되는데 그런 활동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 봉공 학술대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시대 변화 속에서 봉공 정신을 가진 우리 원불교인들이 있기에 그나마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우리 원불교와 함께 모든 종교들이 합심해서 시대 변화에 따라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해내는 우리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이신 허석 교무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